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온화하고 좋습니다. 날씨가 온화한 게 아니라 날씨가 너무 온도가 높습니다. 상당히 온도가 높아서 생활하기가 힘들다 그렇습니다. 중동 지역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중동 지역에 그 전운이 감돌면서 석유값이 많이 올라간다. 사실상 그 중동 지역의 그 전쟁이 아덴만, 홍해, 거기에서 이제 화물선을 공격하면서 그 화물선의 그 항로 변경으로 인한 물가 인상,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제 석유값이 인상되고, 그러니까 아덴만이라든가 홍해를 아주 짧은 그 항로로 운행을 해야지만은 그 화물선에 유리하고 물가도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덴만이라든가 홍해 같은데 이제 짧은 길이 있는데도 거기는 가지 못합니다. 그 공격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삥 돌아서 멀리 삥 돌아서 가다 보면은 그 화물선의 그 항로 길이 2배, 3배 늘어나요. 그러면은 그 물가가 더 운임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가도 같이 올라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유진영 국가에서는 불리합니다.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화물선은 아덴만, 홍해 이런데 통과를 하도록 보호해주고 공격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유진영 국가의 화물선은 완전히 폭격을 해서 침몰을 시킨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거는 국제 사이에서 이중잣대를 이용한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한 도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빨리 전쟁을 속전속결로 끝내는 것은 핵 무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핵 무기를 사용해서 이스라엘하고 격가지 나라 테러 단체는 제쳐두고 차치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붙어야 합니다. 핵전쟁으로. 그래서 핵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한번 견본으로 본보기로 일벌백계로 한번 보여줄만 하다. 그렇습니다. 만일에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데 만일에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제 동남아시아 대만이라든가 중국, 러시아 이런 밀접한 별로 거리가 멀지도 않은 지역에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전초전 성격의 핵 전쟁을 중동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장기간이 끌다 보면은 자유진영이 불리하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차별을 하는 거 가만히 볼 수 있나요? 그거는 자유진영에서 가만히 놔둘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라든가 그 러시아 화물선은 보호하고 폭격을 안 하고 자유진영 국가들 화물선은 아덴만 홍해를 통과하면은 폭격해서 작살나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자유진영 국가에서 가만히 있는다? 그거는 완전히 얕보이는 행동입니다. 강력하게. 한때 왜 이란하고 미국하고 회담도 했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란에서 NO 했잖아요. 이란하고 미국하고 그 비공개 회담을 해가지고 홍해 아덴만 뭐 이런 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비공개 회담을 한 걸로 제가 보도가 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도 이란에서 NO 했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국가 간의 그 자존심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냥 놔둬가지고 안 돼요. 완전히 그 유전을 파괴하는 한이 있더라도 큰 전쟁이 그 러시아란다. 그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본진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란을 지원하는 형태로 전쟁이 가도록 만드는 것은 참 그나마 다행이다. 참 잘된 일이다. 그렇게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그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에서 그 이란 전쟁에 막대한 돈을 지원하다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상당히 그 불리한 사태가 오거든요. 옵니다. 그동안에는 그 이스라엘이 그 이란 그 본토를 공격하지 않고 그 이란 그 격까지 이란이 지원하는 뭐 테러 집단이라든가 조그마한 국가 그런 데만 공격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라든가 이스라엘의 그 국방력 전쟁 소모전에서 불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그마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전술핵 뭐 핵무기도 소형 핵무기를 이용해 가지고 완전히 날려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생명을 더 사망률을 많이 줄이면서 전쟁은 일찍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재래식 무기로 장기간 전쟁을 하게 되면은 핵폭탄으로 전쟁을 하는 것보다 사망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집니다. 전쟁으로 사망되는 사람 숫자가 재래식 무기를 장기간 하게 되면은 더 피해가 심합니다. 단기간에 그 핵무기를 던져서 속전속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란에서 지원해가지고 뭐 휴전한다는 소리도 없고 이스라엘하고 그다음에 그 뭐 사우디는 뭐 그렇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면전에 붙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자유진영 국가에서는 가장 유리한 방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 중국에서 뭐 무기 지원한다든가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전쟁을 수행해야 되고 이란을 지원해서 간접적으로 이란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유진영에서 하던 꼴이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동안에는 자유진영 국가가 불리했잖아요. 그 이란이 지원하는 그 작은 국가 테러 집단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다 보면은 무기라는 것은 다 없어지고 국력 소모,
국방 소모만 되고 효과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비공개적으로 이란하고 회담을 했는데 이란에서 NO 그렇게 콧대가 높잖아요. 그걸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한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중동 전쟁이 오래 가서 지금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물가가 지금 치솟아서 살기 어렵습니다. 죽을 판입니다. 죽을 판이에요. 한국에서도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고 여기에 이제 환경 파괴가 돼서 농산물이 생산 안 돼 가지고 환경 파괴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농산물이 생산 안 되고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부족한데도 그 중간에서 또 그걸 매점 매석을 해 가지고 팔아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가 농사가 잘 안 돼 가지고 사과값이 비싸질 것이다 하고 사과 농장에 가 가지고 큰 트럭을 가져가서 사과 생산된 것을 전부 다 장사하려고 그 공장에 다 사요. 다 사가지고 창고에 갖다가 넣어놓고 사과 같은 경우에는 1년, 2년간 보관해도 괜찮습니다. 보관력이 좋기 때문에 사과 같은 거는 장사꾼들이 그렇게 사가지고 가격을 2배, 3배 올려가지고 팝니다. 그것에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그 사과값 다른 과일값도 오르는 것은 그 환경 파괴로 인해서 이제 농산물이 많이 생산이 안 되고 흉년이 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매점 매석을 해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그 장사꾼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그 사과값이 이제 많이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서 먹을 생각은 안 하고 사가지고 창고에다가 묻어놓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배, 3배로 불러서 팔아먹어요. 2배, 3배. 그걸 갖다가 매점 매석이라고 해요. 한자로. 국가에서도 그걸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 한국에서도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농산물 값이도 계속 오르고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인하 정책을 펴도 별 효과가 없고 그런 것은 매점 매석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에는 의료단체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 의사들 같은 경우에도 그 충원을 많이 해 의사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많이 선출을 해야 됩니다. 선출을 해가지고 의사도 의사라든가 전문 의사, 수련의 이런 사람들도 이제 많이 이제 뽑아야 돼요. 그 행정 소송에서 전부 다 나왔잖아요. 의료 정원 문제는 의료 단체하고는 무관한 사항이다. 학교 단체장, 학장들이 할 일이고 국가가 할 일이다. 그렇게 판결이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국민이 살기도 어려운데 일부 집단의 이익, 카르텔이라고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공동 카르텔, 이익, 귀족 집단의 일부분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런 취지의 의료단체의 파업, 그것은 용납할 수 없죠. 물가가 비싼 이런 마당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의사들이 전부 다 사표를 내고 가는 마당에 의사, 교수들 충원을 4배수를 모집하는 게 아니라 8배수, 9배수, 10배수, 20배수까지 의과대학 교수를 지원을 받는다 해서 많이 뽑아야 합니다. 국가에서 지금 4배수까지만 만일에 1000명을 뽑는다 그러면 4000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거기에서 이제 배수를 적당히 조정하겠다. 그래서 4배수까지 지원을 받겠다. 4배수까지는 안 되고 8배수까지 받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그 교수들을 또 그 준법 그 투쟁을 할 수 없게 엄청난 그 많은 의과대학 교수를 배출시켜야 한다. 지금의 40시간, 52시간 준법 투쟁으로 과로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교수들이 많으면은 넘쳐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쳐나도록 만들어요. 한때 왜 그 전에 보면은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옛날 말이지 빌어먹는 직업이 바로 변호사 직업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하는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그 업무 범위를 범주를 침범해가지고 변호사들이 개업을 해가지고 창업을 해가지고 벌어먹는다. 그래서 그게 이제 또 행정소송 문제로 발단이 되고 사회 문제로 한때 비등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 간에는 변호사가 참 옛날 말이지 요즘의 변호사는 빌어먹는 직업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의사들도 앞으로 빌어먹는 의사가 의사다. 옛날 말이지 요즘 의사들은 빌어먹는 직업이다. 이렇게 인식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서민들이 살기 어렵고 전체 국민들이 지금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입에 불칠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집단 이익주의를 주장한다. 공동 카르텔 같은 그런 주장을 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 변호사가 한때 너무 많이 배출이 돼가지고 빌어먹는 직업이 돼가지고 공인중개사가 하는 그 업무 범위를 침범해서 개업을 해서 창업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과 같이 의사들도 이제 옛날 말이지 의사가 너무너무 배출이 많이 되고 의과대학 교수들이 너무너무 배출이 많이 돼가지고 의사가 옛날 말이지 빌어먹는 직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4배수 모집이 아니라 8배수, 10배수, 20배수로 증원을 해야 된다. 대학교 확장. 그리고 학장이 그 증원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에서 증원 문제가 해당이 된다. 그래서 행정소송의 그 소송 성립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무효다 해서 각하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성립 요건의 불성립 요건이다 이것은. 그래서 각하가 되는 겁니다. 무효입니다. 원천 무효가 각하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 정부가 지금의 소신 정치를 하는 세계 정치 지도자들한테만 주는 상을 수상할 정도로 옥새 정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기 당이나 자기 이익에 연연하지,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당이나 자기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소신 정치를 하고 기본 상식에 부합하는 정치를 한다 하는 세계 정치인에게 주는 그런 상을 주는 모임도 단체가 있습니다. 잠깐 봤습니다. 텔레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봐도 잘 모르지요. 원래 그 세계 지도자, 대통령이라든가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은 인기에 영합해서 정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형편없다. 그래서 지도자가 인기가 없다. 그리고 집권당, 여당에도 표가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소신 정치를 하지 않고 지지율에만 영합을 해서 전시 행정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게 이제 와전 정치라고 합니다. 거기에 반대급부의 정치가 이제 옥새 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환경 파괴는 지금의 세계의 냉장고라고 하는 빙산이 다 녹아서 없어질 지경에 다 놓였잖아요. 그렇게 빙산이 다 녹을 지경이면은 지하에서 솟아나는 지진도 완전히 지금의 활동기, 그러니까 최고조에 들어가는 지진 활동기에 도달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만의 양안 관계라고도 하고 1대1로라고도 하지만은 대만의 지진이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환경이 파괴돼 가지고 세계의 얼음 냉장고, 세계의 냉장고가 다 녹아서 없어지고 산불이 나서 산림이 다 없어지고 그다음에 식수가 다 고갈되고 하게 되면은 해양, 그다음에 땅 속에 있는 지진 활동 이런 것이 극성을 부리면서 최고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환경이라는 게 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분만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고온 현상, 얼음 다 녹고 산림 다 불타 없어지고 해산물 다 없어지고 농사가 안 되고 땅 속에 있는 화산도 최고조의 지진이 발생할 화산 물질이 움틀거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진맥진이 별도로 진맥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진맥이 스스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진하고 환경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지진도 하나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체라고 했잖아요. 하늘의 움직임은 천체고 땅의 움직임은 지체라고 합니다. 시공이라고도 하지요. 천체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천체도 환경에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지체도 땅의 전체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비활동성 지진 나라라고 해도 언젠가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환경 파괴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지진이. 그래서 내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 4차 세계대전, 5차, 6차, 7차, 8차, 90, 2000. 우리가 지금에는 우리 살고 있는 사람은 다 죽지만은 계속 후손이 연결되면 그렇게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의 국제관계가 어때요? 서로 갈등이 심화돼 가지고 서로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덩이처럼 갈등이 심하잖아요. 언젠가는 가만히 보지 않겠다. 좌시하지 않겠다. 오늘 내가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중국하고 그다음에 시진핑하고 바이든하고 무슨 회담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제목에 보니까 좌시하지 않겠다. 가만히 앉아서 그냥 보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의 당장 전쟁은 일어나지 않지만은 장기간을 봤을 때는 그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환경 파괴가 심하게 와가지고 모든 물자가 부족해지면은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우리가 하지 말고 평화를 이루고 살자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 환경 파괴가 돼가지고 먹는 것이 없고 기름도 다 떨어지는데 서로 다투고 그냥 자원 전쟁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격한 얘기가 아니에요. 중동 지역에서는 핵 전쟁이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그 중동 전쟁에서 핵을 사용해야 된다 하는 그 주장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해외 톱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이 사람들이 한번 들어라. 우스갯소리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도 핵 전쟁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핵 보유가 늦었다. 그래서 한국에는 핵 보유를 양반 타령을 하고 좌고우면하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되는데 좌고우면했다. 그러니까 이쪽 나라 눈치 보고 저쪽 나라 눈치 보고 하다가 결국은 핵무기 개발의 시기를 놓쳐서 결국은 한 나라가 먼지 티만침도 없이 날아가게 생겼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흔적도 없이 날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됩니다. 이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요. 핵 전쟁이 일어나는데 미국에서 자기 나라의 핵폭탄이 비처럼 오는데 그걸 막아내기도 힘든데 한국에 핵우산을 해주겠어요? 못 해줍니다. 대만에 핵우산을 해주겠어요? 못 해줍니다. 포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죽을 판이다. 막느라고. 우리나라도 다 막지 못하고 여기가 떨어져서 지금 죽을 지경이다. 이런 마당에 너희 나라는 너희 나라대로 핵을 해라. 그렇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그런 얘기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한국이 핵 개발을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그 제목이 나왔더라고요.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지금의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가 보편화됐습니다. 전쟁이 나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가장 패권국 국가들을 먼저 공격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중국, 러시아, 미국 이런 나라들의 핵 전쟁이 일어나면은 중점 포커스 타겟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마당에 조그마한 한국 나라 대만의 번국이라고 중국에서는 번국이라고 하는 대만 양안 문제 대만을 보호해 주겠다? 핵우산? 한국을 핵우산 해주겠다? 나토의 핵우산을 해주겠다? 택도 없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은 너희 나라가 책임져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으로만 보고 직진하면서 핵 개발을 했어야 합니다. 한국이. 좌고우면이라는 것은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뒤에 사람 눈치도 보고 하다가 시기를 다 놓쳤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한국이 핵 개발을 지금 한다고 해도 늦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핵 개발을 했어도 거기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핵무기를 운반하는 기술, 핵무기를 어떤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가, 그런 기술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핵무기를 발사할 때 위성, 군사 위성을 몇 개를 발사를 시키겠느냐, 100개라든가 500개를 시키면은 현미경처럼 세밀하게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핵무기도 그냥 핵무기 만들어 가지고 한 개만 뻥 터뜨리는 거 하고 산탄처럼
그러니까 핵무기가 우리가 사양할 때 쓰는 엽총 있잖아. 엽총 같은 경우는 산탄이, 그 총알 요만한 걸 딱 쏘면은 흩어지는 그 탄알이 1000개, 100개가 확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별로 명중률이 없는 그런 새를 잡을 때도 그냥 대강 쏘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0m, 200m의 새가 있다, 한 마리가 있는데 한 100평 정도 안에만 들어있으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한 100평 정도 되는데 그 엽총을 쐈을 때 그 탄알이 확 퍼지면서 100평에 있는 새들은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 핵무기도 일개탄이 아니라 다탄두, 그러니까 엽총처럼 산탄이 되는 방향, 그 다음에 곡선형 산탄이 이루어지는 핵폭탄. 그러니까 곡선도 불규칙 운동을 하면서 산탄을 일으키면서 핵탄두가 흩어지면서 곡선을 이루면서 불규칙한 운동을 하면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순항을 하다가 목적에 떨어져서 공격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방어 기술도 패트리어트 아니라 세상 없는 것도 막아낼 수 없는 그러한 그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당장 만든다고 해도 그 주변에 응용되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응용되는 기술이 핵무기 개발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게 서로 부합돼 가지고 연결이 잘 됐을 때 그 효과가 100%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암흑천지가 됩니다. 완전히 원자력 발전소를 전부 다 폭탄으로 전부 다 제거할 거 아니에요. 밤이면 암흑천지예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핵 조명탄을 띄워야 합니다. 핵 조명탄을 위성에 띄우게 되면은 태양의 한 10분의 1 정도의 빛을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가 대낮같이 밝아져요. 그게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핵 조명탄을 띄우게 되면은 한 1, 2년을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띄워야지 밝은 세상을 보면서 전쟁을 하지, 원자력 발전소를 다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완전히 올스톱이 됩니다. 모든 에너지는. 그렇기 때문에 전기도 안 들어오잖아요. 암흑천지입니다. 완전히. 그렇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야 돼요. 제가 너무 과격한 얘기를 한 것 같지만은 이것은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자 한문을 배우는 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분만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도가 어느 정도 튼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론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